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뜻과 표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집합과 원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합이란 무엇이냐? 집합은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합은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자, 그럼 집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한번 보면, 자,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자, 이런 조건이 있다면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가 없느냐? 자, 키가 크다라는 조건은, 자,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80cm인 학생은 160인 학생보다는 키 큰 학생이겠지만, 뭐 2m나 190이나 이런 학생들보다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걸로는 뭐 예쁜 학생들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예쁠 수 있지만 다른 학생한테는 예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엄마한테는 예쁘지만 아빠한테는 안 예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은 어떤 것들이 될까 보면, 자, 이런 것들, 우리 반에서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 자, 키가 170 이상이다 라는 명확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누가 보더라도 170 이상이라는 것은 자로 재서 딱 재면 나오는 거니까 명확하게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는 무엇이냐?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의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에 170 이상인 학생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A, B, C라는 학생, 이 학생 각각을 모두 다 원소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원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원소는 A라는 애가, 어떤 소문자 A라는 애가 집합 A라는 애의 원소일 때 얘가 얘의 원소다 라고 하면, 자, 이럴 때는 A가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A가,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A가, 소문자 A가 집합을 나타내는 대문자 A에 속한다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집합은 대문자의 기호로, 원소는 소문자의 기호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 모양은 우리가 원소를 뜻하는 영어 엘레멘트에서 따와서 그 영어 이 앞글자를 따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A에 속하는데
속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B라는 애는 A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기호를 나타내느냐? 자, B라는 애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자, 우리 등호에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 사용하던 기호 이거와 같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짝대기를 하나 그어서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합을 할 때는 어떤 모임이 과연 그 집합인지 알아보려면 속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얘네는 집합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0 이하의 자연수다. 자, 이것은 과연 집합일까? 자, 얘네는 집합이 맞습니다. 왜 집합이 될 수가 있느냐? 0 이하의 자연수는 사실 없습니다.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속하는 원소가 없을 때는 공집합이라고 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원소가 없을 경우에도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속하는 원소가 없어도 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과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 나열법은 무엇이냐?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중괄호 안에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그 원소를 나열한다라는 거겠지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10 이하의 짝수다라고 하면 10 이하의 짝수에는 2, 4, 6, 8, 10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소 각각을 중괄호 안에 일일이 다 써 넣은 것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제시법은 누구냐? 조건 제시법은 집합의 각 원소가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조건을 제시해 준다라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위에 거랑 똑같이 해보면 x바 x는 10 이하의 짝수. 자, 이렇게 서로 같은 건데 쭉 나열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을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앞에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로서 소문자를 사용하기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자, X를 나타내는 어떤 애인데 그 어떤 애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뒷부분에 나타내게 되고 짝대기를 긋게 되는데 자, 얘는 바라고 있습니다. 바 BAR. 그래서 x는 10 이하의 짝수라고 이렇게 조건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다이어그램은 어떤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표 그런 뜻입니다. 그림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 표 이런 뜻이고 벤이라는 거는 영국의
수학자 이름인 벤의 이름을 따서 벤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다이어그램을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원이나 어떤 사각형의 틀 안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위에 것들 그대로 해보자면 이런 원 안에 거기에 속하는 원소들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윗부분에 그 집합을 나타내는 그 집합의 이름을 요 위에다가 보통은 써줍니다. 뭐 A라는 집합 이렇게. 그리고 안에는 그 집합의 원소들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이 원소들은 나타내기 힘들 경우에는 뭐 콤마를 사용해서 서로 구분을 해주던가 그런 방법으로 서로를 구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원소 나열법은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얘네는 뭐 10, 8, 6, 4, 2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타내도 순서를 또는 섞어도 상관은 없는데, 단 조건은 뭐냐면, 자, 이런 애들은 2, 2, 4, 6, 8, 8, 8, 10 이렇게 여러 번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중복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쭉 가서 100까지를 쓰고 싶은데, 자, 100 이하의 자연수를 다 쓰고 싶은데, 자, 다 쓰려면 자리도 부족할 뿐더러 다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간단하게 점점점 해서 일정한 규칙이 있었을 때, 개수가 많고 규칙이 있다면 이렇게 점점점을 사용해서 줄여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제시법에는 꼭 X만 가능하냐? X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뭐 A를 사용해도 되고 Y를 사용해도 되고 Z를 사용해도 되고,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조건 제시법에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타내야 되느냐? 간단한 문자를 그렇진 않습니다. 얘네는 순서상으로도 나타내도 되고, 또는 다른 더 복잡한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은 EX 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X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인데 2x라 그랬으니까 누가 되느냐?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A라는 애는 집합 A라는 애는 x, y 바 x 플러스 y는 7이 되는, 그리고 x, y는 자연수. 자, 이렇게도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해서 7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모임은 1, 6, 2, 5, 3, 4, 4, 3, 5, 2, 6, 1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꼭 무조건 간단한,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아닌 이런 모양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을 분류를 해볼 텐데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느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유한집합이라는 것과 무한집합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한집합은 뭐냐? 한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한집합은 한 개가 없다라는 거겠죠. 있고 없고 한 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 유한소수, 무한소수에서 했듯이 똑같습니다. 유한집합은 그 숫자가 한 개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10 이하의 자연수 다라고 하면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 떨어지게 유한계인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다 라고 하고, 그럼 무한집합은 어떤 애들이냐? 원소가 무한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조건제시법인데 x바 x는 자연수. 자, 자연수의 개수를 다 셀 수가 있을까요? 자연수의 개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만큼 있기 때문에, 무한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셀 수 없는 것들을 무한집합이다 라고 우리는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집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은 누구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아까 잠깐 했는데 예를 들어서 x바 x는 0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하면 원소가 있을까요? 자, 얘는 0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 무조건 0보다 큰데 0 이하라고 하면 자연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이럴 때를 우리는 공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는 동그라미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타내게 되는데, 읽을 때는 얘는 원래 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파이는 이런 파이가 있는데 얘는 pi의 파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파이는 phi 파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파이가 되겠습니다. 얘랑 얘랑은. 그러니까 파이라고 해서 얘다 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공집합에서 나타내는 파이는 이런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유한집합입니다. 유한집합. 아까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했는데, 네,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0개니까 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런 식으로 N, A 이렇게 나타내는데, N이라는 거는 넘버, 수를 나타내는 넘버의 첫 글자 N을 따서 N을 사용하고, 그 괄호 안에는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고 싶은 집합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공집합이면 A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합의 개수가 없다라는 거는 누구와 같냐? 공집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자, 누가 있느냐? 공집합일 때 집합 기호 안에 공집합이 있었을 때, 또 집합 기호 안에 0이 있었을 때, 이때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n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0.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하나도 없는 0이 되겠고, 자, n 집합 기호 안에 공집합이 있다라는 거는, 자, 집합 기호 안에 들어 있다라는 거는 집합 기호 안에 이런 기호가 하나 들어 있다라는 것과 같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원소가 몇 개다? 얘네는 하나다. 공집합은 나타낼 때 절대로 집합 기호 안에 집어넣으면 공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집합은 혼자 단독적으로 사용되어야지만, 이런 집합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꼭 공집합을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 집합기호 안에 0이 있다. 자, 그 안에는 0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니고 0이라는 숫자가 집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 얘의 원소는 0, 즉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를 통해서 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면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집합을 골라라. 집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앞에서 설명에서도 들었듯이 꼭 조건이 명확히 분명히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를 한번 먼저 보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명확할까요? 물론 전교 1등 이러면 무조건 잘하는 학생이 맞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좀 어중간한 애들, 잘하는 애라고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지도 않고, 또 반에 꼴찌가 있는데 꼴찌 바로 앞에 있는 학생은 꼴찌보다는 잘하는 학생이 될 테고, 또는 1등이 봤을 때는 못하는 학생이 될 테고, 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번 조건은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자,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99가 가장 가까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100.1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럼 99.999999999 이런 애들은 어떨까? 누가 더 가깝냐? 100에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수가 어떤 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수의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의 모임. 자, 자연수의 모임 엄청 많습니다. 자연수 1, 2, 3, 4, 5 이렇게 계속 가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숫자는 무한히 많지만, 그래서 무한집합이겠지만 누군지 딱 명확하게 조건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수의 모임들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적이지 못하겠죠. 누가 보기에는 잘생겼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못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에 잘생긴 사람들도 있겠지만 엄마 보기에 잘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집합이 아니냐? 하지만 명확하게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없으면 뭐다? 공집합이다. 자, 공집합, 집합이죠. 이름 자체가 집합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원소의 개수는 없겠지만 어떻다? 집합이다 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인 것들은 누가 있느냐? 3번과 5번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10보다 작은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면 3보다 작은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 그럼 A는 원소가 3, 6, 9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A가 이렇다고 하고 보면, 자, 1번
3은 A에 속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자, 속하지 않는다 보면 4는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죠. 그래서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 되겠고, 자, 3번 9는 A에 속한다. 9는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속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떨까? 보면 A는 집합 A는 원소 6에 속한다. 속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집합이 얘인데 큰 몸집이 얘인데 작은 애에 속할 수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얘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원소의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돼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게 되겠고, 5번 7은 A에 속한다. 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죠. 7은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알아보려면 앞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자, 이 기호 수식으로 사용할 때 이 기호의 약자가 인입니다. 인이라는 거는 누구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속해서 들어가려면 걔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속해서 들어갈 수 없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누구다? 4번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3번 문제. 다음 집합 중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다른 하나는 누구냐? 그러면 먼저 보면 1번, 보기 1번을 보면 2, 4, 6, 8 이런 애가 있네요. 자, 누군지 지금 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2번을 보자. 2번은 x바 x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럼 x는 누구냐? x는 10보다 작다. 자, 10보다 작은데 또 누구냐? x는 짝수다. 그럼 10보다 작은 짝수는 누가 있느냐? 2, 4, 6, 8 이렇게 있겠죠. 네, 그래서 1번과 같네요. 자, 그럼 세 번째 x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x는 어떠냐? x는 9보다 작거나 같고 2의 배수다. 자, 2의 배수라면 2, 4, 6, 8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x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x는 한 자리의 짝수다. 한 자리의 짝수는 2, 4, 6,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다 같은 거고, 자, 그럼 5번을 한번 보자. 5번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 그럼 그 x는 2의 배수다 라고 하면 2, 4, 6, 8,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0이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같다라고,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x는 한 자리의 짝수라고 했는데, 그럼 0은 어떻게 되느냐? 0은 일단 짝수 또는 뭐 홀수 이런 없다라는 조건에서 생각을 해서 그냥 배제를 하고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넷과, 명확하게 나머지 넷과 다른 ha나는 바로 5번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4번 두 집합 A는 1, 2, 3, B는 0, 2, 4, 6에 대하여 집합 C는 Z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Z라는 애는 누구냐? X 더하기 Y로 이루어진 애다. 그런데 X는 A에 속하는 원소고 Y는 B에 속하는 원소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2xy다. xy의 곱에 2까지 더 곱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자, 그 x는 누구냐? x는 a에 속하는 원소고 y는 b에 속하는 원소다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C 먼저 알아보게 되면 C x 더하기 y라고 했는데, 자, A 원소는 1이라는 애, 2라는 애, 3이라는 애 이렇게 있고, y에 속하는 애들은 B의 원소니까 0, 2, 4, 6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네를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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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림이 예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아직 펜 쓰는 게 적응이 안 돼서. 자, 이렇게 나타내 보면, 자, 각각 얘는 x, 여기는 y라고 해보면, 자, 둘이 더하면 1, 둘 더하면 2, 0과 3이 더하면 3, 2와 1이 더하면 3, 2와 2가 더하면 4, 2와 3이 더하면 5, 4와 1이 더하면 5, 4와 2가 더해서 6, 4와 3이 더해서 7, 6과 1이 더해서 7, 6과 2가 만나서 8, 6 더하기 3, 9. 그래서 C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자, C는 누가 되느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D를 찾아볼 건데, D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똑같이 표로 만들어서, 자, 어, 표로 만들어서 1, 2, 3, 그 다음에 0, 2, 4, 6. 자, 여기에 서로 곱해보면, 여기는 x, y, 자, 0과 1이 곱하면 0, 0, 0, 2, 4, 6, 그 다음에 4, 8, 12, 그 다음에 6, 12, 18. 자, 이렇게 나오는데, 예로 나올 수 있는 집합들이 0, 2, 4, 6, 8, 12, 18.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애다? 우리가 원하는 애들은 2xy다 라고 해서 얘네들한테 곱하기 2를 한, 그래서 D는 누가 돼야 된다? 0, 2, 4, 6, 8, 아이고, 죄송합니다. 2를 곱했다라고 했으니까 0은 0인데 그냥 바로 나갔네요. 자,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누가 되느냐? 곱하기 2를 한 0, 4, 8, 12, 16, 24, 36.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어느 하나에다가 EX 이렇게 해서, 자,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하나 더. 자, 이쪽은 EX, 여기는 Y 해서 1, 2, 3, 0, 2, 4, 6인데 여기가 EX니까 1, 2, 3이 아니고, 자, 1, 2, 3을 바꾸어서 2, 2, 4, 6 해서 곱해보면 0, 0, 0, 4, 8, 12, 그 다음에 8, 16,
24, 12, 24, 36 하면 얘네 값이 역시 똑같아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2를 곱해도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어느 한 문자에 2를 곱해줘서 해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해서 답은 이렇게 C, 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유한집합을 찾아라. 유한집합은 한 개가 있다. 즉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있다. 정해져 있다 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1, 3, 5, 7, 9 네, 얘네는 보니까 홀수를 나타낸 것 같은데 자, 홀수의 끝은 얼마일까요?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 아니라 무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이 아니다. 자, 그러면 2번 공집합 안에 집합기호가 있네요. 자, 얘는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존재하고 있다. 즉 하나의 원소가 있다라고 해서 유한집합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 x바. 자, x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x는 10의 양의 약수다. 자, 10의 양의 약수는 누가 있느냐? 1, 2, 5, 10. 자, 이렇게 개수가 4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유한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1보다 작은 실수. 자, 1보다 작은 실수는 0.1도 되고 0.01도 되고 0.001도 되고 0.0001도 되고 0.000001도 되고 자, 뭐 이런 애도 될 게 있지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습니다. 셀 수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구간은 정해져 있지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한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한집합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x바. 자, x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자연수.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자연수는 누구 있을까요? 자, 집합을 보면 1, 4, 7, 10, 13, 16 이렇게 계속 나아갑니다. 자, 얘네들은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 커지는데 끝이 있을까요? 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한집합이 아니라 무한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2번과 3번 네,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두 집합 A, B가 A는 X파, X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X-3, X 플러스 2의 곱이 0이다. 그 다음에 B는 X파, X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다. 이때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A는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다. 이건 뭐죠? 2차 방정식이 되겠지요. 자, 2차 방정식 근이 될 수 있는 거 누구 있다? 쟤네가 성립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와 3이 있다. 그래서 원소가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A는 얼마다? 2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B를 보면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자, 그럼 그 정수는 누가 있느냐? 마이너스 1, 0, 1이 있죠. 그래서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네요. 그래서 n, b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 더하기 nb는 총 2 더하기 3 해서 5. 그래서 정답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